진짜.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유튜브 구독자이신 아주 귀여운 마늘치킨님께서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한번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6월 교행지 준비하고 있는 공시생입니다. 영어는 아예 기초가 없어서 찾아보던 중 유자쌤 자료를 보게 됐어요. 공무원 공부 방법. 자료 감사합니다. 방향성 없는 저에게 한 줄기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영어 기초가 없는 상태로 조태동쌤 강의 듣는데 정말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기초부터 다져야겠다는 생각에 유자쌤의 생기초 동영상을 완강하고 제가 수험생분들에게 혹시 기초 수험생들 계시면요,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유튜브 보시면은 단 7시간만에 끝내는 생기초 영문법이라고 있습니다. 단 7시간 끝난 생기초 영문법인데 제가 오래전에 찍은 그냥 완전 생기초 동영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시중에 기초 문법 동영상 듣기 전에 한 5시간짜리 무료 강의거든요. 프린트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유자쌤의 생기초 동영상을 완강하고 현재 로즈리쌤 그래머홀릭 수강 중입니다. EBS 로즈리 그래머홀릭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 동영상이고요. 강의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료로 이제 기초 문법을 좀 공부하고 싶으신 수험생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제 거 단 7시간 끝내는 생기초 영문법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로즈리 그래머홀릭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머홀릭이 끝내고 이제 심우철 선생님 생단기를 완강하고, 사실 조태종쌤 강의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지금 6월이 목표시군요. 선생님의 강의도 너무 많아서 심우철 생단기 끝내고 중앙영문법 3800제, 이것은 중앙영문법 3800제죠. 중앙영문법 3800제 문제집을 빠르게 풀고서 다시 심우철쌤 구문독해 강의 듣는 건 어떤가요? 기출문제라던가 추가로 여기서 또 들어야 할 강의나 문제집이 있을까요? 참고로 프리패스 구매해서 공단계 강의는 자유롭게 수강이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잠시 메모장 한번 좀 켜볼게요. 일단은 1단계에서는요 수능 어휘를 공부하시고요. 수능 어휘 1시간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 문법을 공부합니다. 한 3시간 정도 공부한다 할게요. 영어를 하루에 대략 한 3시간 반에서 한 4시간 정도 잡는다고 하면은 처음 1단계에서는 수능 어휘 1시간 그리고 기초 문법 3시간 정도를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초 문법은 제 거 단 7시간에 끝낸 생기초 영문법, 한 5시간 정도 오면 끝나고요. 이게 끝나면 EBS 로즈리 그래머홀릭, 이렇게 해서 일단은 수능 어휘랑 그리고 기초 문법을 빠르게 끝내세요. 수능 어휘는 어차피 2에서 한 3회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수능 어휘는 앞으로 많은 교재에서 많이 접하면서 반복되면서 익숙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휘를 다 못 외운다 하더라도요, 정해진 기간 내에서 일단은 한번 쭉 외워보세요. 만약 못 외우면은 눈으로도 자주 봐주세요. 어차피 2번, 3번 보다 보면은 반복이 되면서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빠르게 문법을 보시고요.
이 문법은 여기서 너무 자세하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중요한 개념은 다음 과정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2단계 들어갈게요. 2단계는 이거 잠시 좀 옮겨 볼게요. 2단계는 다시 수능어의 회독을 늘리는데 대신에 이제 어휘 개수를 늘려야겠죠. 그래서 수능어휘는 당분간 계속 반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초 문법을 이제 EBS 로즈리 그래머 홀릭까지 듣고 나서 이제 하나 빠졌네요. 자, 중앙영문법 3800제까지 그냥 한 번에 다 할게요. 중앙영문법 3800제 3학년. 이 교재는 쉽지는 않아요. 대신에 풀어보시면은 많이 틀리실 거예요. 이 교재를 풀어보신 분들은 내가 아직 기초 과정에서 이런 파트가 약하구나를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대신에 안 풀어보신 분들은 그래도 나는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한 6년을 공부했는데 그래도 기초는 알고 있겠지 하고 이론을 들어가서 이론에서 이제 많이 틀려요. 그래서 중앙영문법 3800제 3학년 교재 같은 경우는요, 독해에서도 이제 사실 문법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독해 문장을 읽을 때 문장 안에 어법을 잘 아시면은 문장을 빠르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독해를 위한 문법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요거까지 빠르게 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문법 3시간 투자해가지고 먼저 단 7시에 끝내는 생기처 문법 이거 1단계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EBS 로즈리 그래머 홀릭도 오래 안 걸려요. 후딱 보신 다음에 중앙영문법 3800제 3학년을 빠르게 푸시고 빨리빨리 틀리시 바랍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면요, 여기에 여기 있네요. 중앙영문법 3800제 3학년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합니다. 요거 봐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일단 기초 어휘랑 기초 문법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2단계에서는 수능 어휘는 당분간은 복습 들어가시고요. 계속 회독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분 독해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천인문 기본편. 기존에 보려고 했던 뭐 인강이 있으면 인강을 봐도 좋은데요. 제가 강사로서 봤을 때는 사실 제일 좋은 교재는 천인문 기본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천인문 기본편은 인강이 아니라 독학을 추천드려요. 일반 공무원 강사분들의 구분 독해 교재는 다소 난잡하거나 좀 어렵습니다. 근데 천인문 기본편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수능에서 1위 교재고 350만 부가 팔렸어요. 근데 강사님 제가 봐도 너무 지문이 좋아요. 종종 천인문 기본편이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사실 주요 지문 같은 거 해석을 시켜보면은 감으로 해석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이 천인문 기본편은 문법 파트별로 짧은 문장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 분석을 하면서 해석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요 구분 독해에서는 천인문 기본편은 저는 생각했을 때는 한 1시간 반 정도 투자할게요. 지금 6월달 시험이니까 얘를 빨리 끝내야 되니까 1시간 30분 정도 투자를 하셔가지고요. 일단은 끊어읽기, 직독, 직해, 그리고 문장 구조 분석, 구문 연습을 하실 건데요. 처음 1회독 할 때는 먼저 해석과 문장 구조 분석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2회독에서는 다시 한번 세세하게 해석을 하면서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들은 독해 노트에 따로 모아 놓으실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면을 잠시 보시면요, 여기 천인문 기본편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꼭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천인문 기본편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084 클래스에서 많은 수험생분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제 일반 공무원 강사분들의 구문 독해 강의를 들었던 수험생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듣고 나서 천인문 기본편의 주요 문장을 해석을 시켜보면요,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강보다는 차라리 직접 풀어보고 틀려보고 그리고 자신 약점을 체크하고 직접 해결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강을 듣게 되면 좋은 점은 강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다 설명을 해주지만, 그럼 반대로 단점은 너무 인강에 의존할 수 있고, 또 인강을 듣는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을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순 영어 공부 시간이 많이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독해를 만약 해석을 시켜보면은 그냥 감독해를 해석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좋은 지문 구성된 천의문을 독학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천의문을 보기 위해서 앞에 중한영문법 3.8배째 3학년 교재를 나간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한영문법 3.8배째 3학년 교재에서 독해를 위한 문법을 다루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화면을 보시면요, 천의문 들어가기 전에 제 거 필수 동영상 가시면요, 독해를 위한 기초 문법이라는 제 무료 동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독해에서 필요한 문법들을 간단하게 정리한 이제 무료 동영상 자료인데요. 한 3시간 정도 분량이에요. 프린트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천의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 독해를 위한 기초 문법을 한번 보시고 천의문 가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보면은 천의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독해를 위한 기초 문법 이거를 보고 그 다음 천의문 들어가세요. 그 나머지 1시간 반은 이제 문법 이론과 그리고 포인트 단원별 연습을 할 수 있는 저는 패스 실전 영문법 5 교재를 추천드립니다. 이거 1시간 반 정도 한번 투자해 볼까요? 패스 실전 영문법 5는 제가 생각했을 때 시중 공무원 강사분들의 문법 교재 중에서 가장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교재입니다. 잠시 다시 또 화면을 볼게요. 여기 있죠. 패스 실전 영문법 555. 이 교재가 왜 가장 잘 만들었냐면요, 다른 공무원 강사분의 문법 교재를 보면은 단원별로 이제 포인트를 체크를 하되 문제에 들어가면은 문제가 기출 문제를 따오거나 아니면 해당 포인트를 벗어난 뒤에 있는 파트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험생들이 일반 문법 교재를 사용하다 보면은 계속 문법적 지식이 섞여요. 근데 이 패스 실전 영문법 5는 이제 신성희 선생님이 만든 교재인데 상당히 잘 만드셨어요. 진도별 시체크 111이라는 부분은 이론과 포인트, 단원별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련 포인트에 관련된 문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풀고 나면 남습니다. 좋은 문법 교재라는 거는 풀고 나면은 시험에서는 이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딱딱딱 적용이 되면서 학생들이 풀고 나서 간단히 출제 포인트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법시험에서 이게 나오는구나를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뒤에는 랜덤형 예선 문제 444가 있는데요. 그 문제 같은 경우는 랜덤 문제인데 실제로 공무원 문법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문법 포인트들이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도별 시체크 111이 좀 중요하고요. 랜덤형 예선 문제 444는 나중에 추후에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를 적으시고요. 그리고 랜덤 문제 풀다 보면 아무래도 문법적인 지식이 섞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도별 시체크 111을 계속 반복해서 봐야 합니다. 제가 이 교재 추천하는 이유는 진도별 시체크 111이 너무 좋습니다. 풀고 나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법 포인트를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단원별로 적용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 수험생분들이 단원별 문법 문제를요 잘 안 푸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단원별로 다 문제를 모아놓으면 답이 뻔히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단원별로 문제를 모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답이 보이는 거지 우리 수험생들이 암기가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연도별 기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법은 단원별 포인트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근데 우리 공무원 수험생들이 시행착오하는 게 이론과 포인트는 암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단원별 연습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다들 랜덤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랜덤 문제는 단원별 문제를 많이 풀었던 분들은 적용하는 연습을 할 수 있지만 단원별 문제 적용 연습을 잘 안 하셨던 분들은 문법적인 지식이 섞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우리가 문법 문제를 보면요, 바로 문제를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딱 암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단원별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은 문법적 지식이 섞여 있어가지고 잘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패스 실전 영문법 5를 추천드리고요. 나중에 한번 동영상 참고해 보세요. 자, 그러면 2단계에서는 수능어휘는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문 독해를 통해서 문장 구조 분석 해석하는 연습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문법 이론과
그리고 포인트, 단원별 조변 연습을 할 겁니다. 패스 시점 영문법 5호에서 정확히 말하면 진도별 시체크 11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 이제 수능 어휘는 여러분 봤기 때문에 공무원 어휘 들어가세요. 공무원 어휘 보고 싶은 교재가 있으면 그 교재를 보셔도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전식 교재들 중에서는 시무셔 선생님 복화 이스트리 2.0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어원도 잘 나와 있고 연습법도 잘 나와 있고 양도 많이 줄어가지고 사전식 교재들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시무셔 선생님 복화 이스트리 2.0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인강으로 보실 분들은, 근데 사실 인강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왜냐면 일반 이제 영어 강사분들의 어휘 교재 같은 경우는 어원이 안 나와 있는 교재도 많고, 그리고 동의어 위주로 반복이 안 되는 교재가 많습니다. 왜냐면 다 두꺼운 사전식 교재로 되어 있고, 동의어 위주로 표제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표제어들이 서로 관련이 없거든요. 그럼 그날은 외우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섞입니다. 무엇보다도 죄송합니다. 무엇보다도 반복이 잘 안 되잖아요. 한번 나온 표제가 그 뒤에선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 두꺼운 사전식 교재들은 사실은 대학 편입 영어를 준비했던 수험생분들, 편입 같은 경우는 영어를 한 과목만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런 두꺼운 사전식 교재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분들은 무려 5과목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두꺼운 사전식 교재들을 볼 시간도 없을 뿐더러 일단 이래도 할 때까지 반복이 안 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인강을 주로 추천드리거든요. 만약에 인강을 보실 분들은 만약 공단기 풀패스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이동기 선생님 고득점 어휘 200짜리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공단기 풀패스가 없다 그러면 제 무료 강의를 보셔도 됩니다. 제 무료 강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먼저 공무원 영어 어휘 암기가 힘들다면 요거 한번 나중에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영어 어휘 생활영어 무료 동영상 사용법, 요거 한번 보시면은 제 무료 강의를 볼 수 있습니다. 제 무료 강의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어휘 생활영어를 표제로 놓고 거기서 제가 동의어를 이미 다 모아놨어요. 그 상태에서 제가 어원 설명과 빠르게 계속 반복해 줍니다. 그래서 한 번 보면은 일반적인 사전식 교재들을 한 4번에서 5번 돌린 효과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인강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인강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동영상을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동기 선생님 고득점 어휘 200제, 고득점 어휘 생활영어 200제, 그리고 만약에 사전식 교재를 보고 싶다, 저는 시무처 선생님 복화 이스트리 2.0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공무원 어휘가 이제 빨리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천일문은 이제 한번 끝났기 때문에 구문 독해는 복습 한 번 더 할게요. 천일문 기본편. 일단 공무원 어휘는 1시간 정도 투자할 거고요. 천일문 기본편 같은 경우는 복습 한 30분 정도. 복습할 때는 아까 말했듯이 세세하게 해석을 하되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요, 여러 번 반복하세요. 그래서 바로바로 해석이 되면은 다음 지문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해석이 안 됐던 문장들은 독해 노트로 따로 모아 놓으셔가지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15분이에요. 지금 자다가 깨가지고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많이 꼬이네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독해 노트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해석이 안 되는 문장 구조 분석이 안 되는 것들을 다 독해 노트에 모아두세요. 그래서 30분 줄이시고요. 그리고 패스 실전 영문법 5호도 양이 많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1시간으로 줄일게요. 그러면 구문에서 30분 줄이고 문법에서 1시간 줄였으니까 1시간 반이 더 생기죠. 여기서 유형별 독해 들어갑니다. 유형별 독해에서 가장 좋은 교재는 자히스토리 독해 기본편. 기본편이 쉬우신 분들은 완성편 푸셔도 좋습니다. 자, 잠시 화면 다시 또 볼게요. 자히스토리 독해 요 교재예요. 수능에서 상당히 유명하죠. 자히스토리 독해 교재를 추천하는 이유는요, 시중 공무원 강사분들의 이제 독해 교재는 기출을 많이 따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좀 많이 어려워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인강에 의존하다 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영어 독해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봐야 돼요. 틀려도 좋으니까요. 자이스트 독해가 좋은 이유는 풀어보신 분들 잘 아시죠? 첫 번째, 문장 구조 분석 잘 돼 있고요. 두 번째, 답의 근거 너무 잘 나와 있고요. 세 번째, 왜 정답인지 왜 오답인지 해석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거의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이 교재는 인강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여러분 실력으로 많이 풀어볼 수 있어요. 인강을 듣게 되면은 물론 기본 개념이 부족하신 선생님들은 인강을 처음에는 도움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인강을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본 적이 별로 없고 또 자신이 많이 틀려보고 정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야점 체크를 못하고 그냥 다음 과정 넘어가기 바빠요. 제가 이렇게 독학 커리를 추천하는 이유는요, 공무원 영어 강사분들의 커리가 1년 과정이어서 너무 길어요. 근데 보통 강사분들 OT를 보면은 대다수가 다들 본인들 강의를 다 들으라고 해요, 결국은요. 그러다 보면은 강의 듣다 끝나요. 1년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물론 인강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시면요, 좋은 교재로 직접 풀어보세요. 제가 지금 추천드리고 있는 교재들은요 다 1위예요. 중앙연문법 선출법제 3학년 중학교교재에서 1위. 쉽지 않아요. 천의문 수능에서 1위죠. 그리고 경성시 영단어는 그냥 여러분 참고만 하시고요. 그리고 영어 연도별 기출 제가 이때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신성희 선생님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시행처별로 여러분들이 연도별 기출을 푸셔야 돼요. 근데 보통 공무원 강사분들은 다 유형별 기출만 있어요. 근데 영어는 다른 과목과 다르게 단원별이 아니라 연도별로 시행처별로 20문제 섞인 것을 푸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패스시즌 연법 5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잘 만든 교재. 그리고 자유스토리는 수능에서 1위죠. 그 교재가 워낙 다 좋은 교재들만 선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푸시고요. 제가 원하는 거는,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 바라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수험생인데 어떻게 영어를 처음부터 잘해요. 그게 아니라 많이 틀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비록 틀리더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약점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다음 과정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시중에 대형 강사분들의 인강을 의존하시는 분들은 약점 체크를 못하고 그냥 다음 과정 넘어가기 바쁘니까 제대로 기본이 안 잡힌 상태에서 어려운 과정 계속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이스트 독해 기본편 또는 완성편 들어가시고요. 푸는 요령은 여기서 자세히 제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3단계고요. 이제 마지막 4단계. 잠시 옮겨 볼게요. 4단계는 크게 변하는 건 없어요. 공무원 그리고 생활영어는 복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천의문은 이제 안 보셔도 됩니다. 얘 빼고, 그리고 패스시즌 연법 5는 진도별 시체크 111이 다 끝냈다고 하면은 이제 랜덤형 예상문제 444 들어가세요. 랜덤 문제도 많이 틀리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뭐 틀리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대신에 옆에다 출제 포인트 반드시 적으시고요. 랜덤 문제를 풀면은 이제 많이 문법적인 지식이 섞일 거예요. 대신에 진도별 시체크 111 앞에서 배웠던 이론과 포인트 단어만 적용하는 연습했던 거를 같이 복습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 투자한다면 랜덤형 예상문제 444는 한 뭐 40분 정도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진도별 시크 111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는 한 20분 정도 복습해 주세요. 실제 공무원 문법에서 이 포인트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도별 기출 들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시간이 얼마나 남냐에 따라서 제가 추천하는 교재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면은 시대고시 출판사에서 나온 기출이 답이다라는 교재가 있거든요. 뭐 경찰 공무원 편, 그리고 소방 영어 편, 그리고 공무원 영어 편이 있는데 구공무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요. 이거는 주요 직렬 위주로만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면 저는 신성희 선생님 거 교재 추천합니다. 신성희 선생님, 여기 화면 보시면요, 여기 있죠. 신성희 선생님 패스 실전 기출, 잠시 제가 블로그 좀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있네요. 지금 이 교재들인데요, 교재가 많아요. 그래서 요 하얀색 교재는 2010에서 14년도 연도별 시행처별 기출로 모아놓은 거고요. 요게 이제 아마 15, 16, 17, 18, 이번에 19가 나왔어요. 총 120회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미리 풀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연도별 기출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시험 보는 게 만약에 뭐 교육행정직이나 행정직이라고 하면은 9급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7급도 있고 8급도 있어요. 많이 어려워요. 근데 그런 문제를 풀고 올해죠. 올해 만약에 지방직 시험을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들이 어려울까요? 아니면은 이번 지방직이 어려울까요? 여기 있는 문제들이 더 어려워요. 왜냐면 지방직은 9급이에요. 근데 여기는 9급 외에도 많은 직렬이 있거든요. 뭐 사회복지, 교육행정지, 그리고 9급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기상지, 그리고 7급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국회 9급, 국회 8급. 국회 8급은 거의 편의 수준처럼 많이 어렵고요. 그 다음 법원서기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직렬별로 풀면요, 영어 강사로서는 저는 이거 강의를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틀릴만한 문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오답률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대신에 이 기출을 풀면서 여러분들 실전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종 강사분들 중에서 영어는 기출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연도별 기출 강의를 했을 때 영어는 기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가 기출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연도별 기출 강의가 없으세요. 근데 강의를 해본 저로서는 기출 포인트는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영어도 마찬가지로요. 어휘생활영어에서는요, 시험에 나왔던 어휘생활영어는 또 나오고요, 거기에서 나왔던 복양에 있는 단어나 생활영어도 또 나옵니다. 그리고 관련된 동요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러한 관련된 동요까지 모아놓은 게 제 무료 강의고요. 두 번째, 문법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직렬별로 한번 정리해보세요. 나중에 지방직이나 국가직은 한번 여러분이 201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순서대로 문법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나왔던 포인트가 계속 나옵니다. 그럼 관련된 포인트를 포인트 교재에서 여러분들 체크해서 암기하면 되겠죠. 그럼 범위를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자주 말하는 게 독해는 똑같이 안 나오지 않냐, 그럼 기출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시는 선생님 계시는데요. 자, 기출은 당연히 독해 지금 똑같이 안 나오죠. 하지만 유형별 접근하는 방법, 답의 근거 찾는 연습,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앞뒤 문맥을 유추하는 연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해 지문에 쓰이는 독해 어휘는 똑같이 나옵니다. 왜냐면 공무원 영어 독해에서는요,
독해 어휘들이 좀 한정되어 있어요. 자주 쓰이는 어휘들만 계속 쓰입니다. 그런 어휘들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자투 시간에 많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휘를 많이 아는 것만으로도 독해 풀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는 유형별 기출이 아니라 연도별 기출을 추천드려요. 20문제 푸는 연습을 여러분 직접 해보셔야 돼요. 하프 10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20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10문제랑 20문제는 완전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뭐 하프 모의고사를 뭐 2개 틀렸다고 해서 20문제 풀 때 4개 틀린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지금 수험생분께서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걸 풀 시간이 없다. 그러면 시대고시 출판에서 나온 기출이 답이다. 공무원 영어편을 푸셔도 괜찮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요 공무원 영어 풀 때요, 푸는 요령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공무원, 경찰, 소방 영어 푸는 요령, 20문제 푸는 스킬,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요거 꼭 봐주세요, 나중에. 그래서 영어 연도별 기출 풀면은 그러면 자이스토리 어떻게 하냐? 영어 연도별 기출 안에 어차피 독해 10지문이 있기 때문에요. 이때는 자이스토리 독해를 풀지 마세요. 대신에 30분 재고 시간 배분하는 연습을 할 거고요. 1시간 반 정도 리뷰를 하실 겁니다. 리뷰가 중요해요. 포인트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하는 날은 독해를 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하다 보면 힘든 날도 있을 거예요. 지쳐가지고. 그때는 이거를 빼고 다시 자이스토리 독해에 들어가시면 되죠. 그러니까 자이스토리 독해는 언제까지 다 끝내야 된다 그런 교재는 아니에요. 왜냐면 워낙 문제수가 많기 때문에요. 대신에 풀 때 시험 하기 전까지 기출을 안 푼 날에 계속 꾸준히 푼다 생각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자이스토리 독해도 활용하는 방법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세세하게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거는 저희 블로그 들어가시면은 영어 자료에서 여기 있네요. 지금 보시면은 독해 영역별 접근법이 있어요. 그래서 독해 영역별 접근법 요거 자료 다운 받으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여기서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은데요. 일단은 빠르게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강보다는 진짜 빨리빨리 푸시고 틀리는 것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틀리는 거는 어차피 그 틀린 부분을 통해서 약점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고요. 여기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고 시험하시면은 아마 점수는 그냥 일반 인강을 보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더 잘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고해 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응원할게요.